여러분, 혹시 오늘도 온종일 소파나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몸은 참 편안합니다. 등은 따뜻하고 눈앞에는 흥미로운 영상들이 계속 흘러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있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뒷목이 뻐근해지는 기분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참 좋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나 이렇게 계속 있어도 되나 하는 불안함이 슬며시 고개를 듭니다. 쉬고 있는데도 전혀 충전되지 않는 기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락함이라는 달콤한 덫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휴식이라고 믿었던 그 편안함이 어떻게 우리 삶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는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서늘한 경고를 통해 그 진실을 마주해 보려 합니다. 썸네일에 보이는 저 녹슨 톱니바퀴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원래 기계의 부품은 쉴 새 없이 돌아가야 빛이 나고 매끄러운 법입니다. 그런데 저 톱니바퀴는 어떻습니까? 멈춰 서서 가만히 있으니 공기 중의 습기에 부식되어 시뻘건 녹이 슬었습니다. 이제는 움직이려 해도 삐걱거리는 비명만 지를 뿐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한때는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던 날카로운 톱니들이 이제는 무뎌지고 부서져 더 이상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정신과 몸도 이와 똑같습니다. 나이도 있고 힘드니 이제는 좀 쉬어야지 하며 스스로를 방치하는 순간 우리 뇌와 근육은 무서운 속도로 녹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안락함이라고 부르며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 착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스스로를 천천히 죽게 만드는 형벌과 같습니다. 편안함에 속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시체가 되는 길입니다. 내가 나를 쓰지 않고 안일함이라는 독에 취해 있을 때 우리를 빛나게 하던 지혜와 기력은 저 톱니바퀴처럼 허무하게 부서져 내리고 맙니다. 편안함과 안일함은 한 끗 차이입니다. 편안함은 잠시 쉬어가는 것이지만 안일함은 스스로를 완전히 내려놓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 한 끗 차이가 우리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속이 따뜻하고 좋아 조금만 더 누워있자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10분, 20분이 지나가고 어느새 1시간이 흘러갑니다. 겨우 일어나서도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또 눕고 싶어집니다. 배도 부르고 졸리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저녁이 되면 온몸이 나른하고 무기력합니다. 분명 하루 종일 쉬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일함이 우리를 부식시키는 방식입니다. 조선의 위대한 스승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결코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락함이 사람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독약임을 알았기에 자강불식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데는 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죠. 선생은 멈추는 순간 녹슬기 시작하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선생은 한시도 자신을 게으름에 내맡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을 학문을 정리하고 후세를 위한 저술을 남기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술은 모두 이 유배 기간에 나온 것입니다. 선생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편안함에 빠지면 정신이 흐려지고 정신이 흐려지면 판단력을 잃으며 판단력을 잃으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글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며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강불식의 정신입니다. 쉼 없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것. 이것만이 인간으로서 품격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생은 믿었습니다. 유배지는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손이 얼어 붓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고 더운 여름에는 땀이 종이에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그럼에도 선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생은 알았던 것입니다. 한 번 멈추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는 것을, 한 번 안일함에 빠지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영원히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채찍질하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저술하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자 니체 또한 비슷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는 오직 편안함과 따뜻함만을 추구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먹는 사람들을 마지막 인간이라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마지막 인간들은 더 이상 꿈꾸지 않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으며 그저 안락함 속에서 천천히 사라져가는 존재들입니다. 니체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 위로 올라가야만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안함 속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스스로를 넘어서려는 의지와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열망 말입니다. 니체가 말한 마지막 인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발견했다라고 말이지요. 그들은 편안한 침대에서 따뜻한 난로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것을 가장 비참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으며 그저 현재의 안락함에 만족하며 서서히 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인간은 항상 자신을 넘어서려고 애쓰는 존재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우리 삶이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추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안락함을 찾지만 막상 편안함만을 쫓다가 무료함이라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무료함이라는 늪에 빠지는 순간 우리 영혼은 그 어떤 고통보다 더 깊은 허무함에 잠기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안함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은 공허함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은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에 몰두하며 무료함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부유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행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료함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하는 사람들은 비록 힘들지만 하루하루가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 일이 있고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고 매일 조금씩 성취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의 가치입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무료함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축복입니다. 결국 성인들이 말하는 참된 행복은 누워있는 편안함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노를 저어나가는 역동적인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안일함이 우리를 부식시키는 방식입니다. 녹이 쇠를 천천히 갉아먹듯이 안일함은 우리 정신과 몸을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뇌과학자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합니다. 우리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뇌의 신경세포들은 연결이 끊어지고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뇌는 사용하는 만큼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만큼 퇴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뇌를 계속 써야 합니다. 편안함에 몸을 맡기는 순간 우리 뇌는 빠른 속도로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는 노인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반면 은퇴 후에도 취미 생활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들은 정신이 또렷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뇌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것을 접하면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일주일만 침대에 누워 있어도 근육량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몸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몸이 약해지면 더 움직이기 싫어지고 더 움직이지 않으면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식의 과정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움직임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누워만 있으면 몸이 더 빨리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받은 환자도 가능한 한 빨리 걷기 시작해야 회복이 빠릅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움직임은 생명입니다. 멈춤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만 안락함이라는 달콤한 감옥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대단한 결심이나 거창한 운동을 시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편안한 의자에서 일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 평소 읽지 않던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방 안의 편안함을 박차고 나가는 그 작은 첫걸음이 바로 세월이라는 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투쟁입니다. 이 투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를 지켜줍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스스로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톱니바퀴가 돌아가야 녹이 슬지 않듯이 우리도 계속 움직여야 부식되지 않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가 넘은 이 할머니는 남편을 여의고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력도 없고 슬픔에 빠져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고 몸이 자꾸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졌습니다. 이제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매일 걷고 책을 읽으십니다. 이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멈추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알아요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것을 접할 때 다시 생기를 찾습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지식,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걷기만 해도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움직임의 힘입니다. 산책을 해보십시오. 문 밖으로 나가 걷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바람이 느껴지고 새소리가 들리고 하늘이 보입니다. 집 안에서는 느낄 수 없던 생명력이 온몸에 퍼집니다. 이것이 바로 움직임이 주는 선물입니다. 움직이면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움직이면 생각이 맑아지고 고민도 가벼워집니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귀찮다, 그냥 쉬자는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부식시켜 쓰지 못하게 만들려는 게으름의 유혹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하게 쉬고 싶다는 목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라는 목소리입니다. 어떤 목소리를 따르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편안함의 목소리를 따르면 우리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움직임의 목소리를 따르면 우리는 점점 더 생기를 찾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불 속은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조금만 더 누워있고 싶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편안함의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이 모여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매일 편안함을 선택하면 우리는 점점 더 나약해집니다. 매일 일어남을 선택하면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스스로 톱니바퀴를 힘차게 돌려 녹을 털어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품격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자강불식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쉼 없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것, 매일 조금씩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톱니바퀴는 왜 녹이 슬까요?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 중의 습기와 산소가 철을 산화시켜 녹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계속 돌아가는 톱니바퀴는 녹이 슬지 않습니다. 마찰로 인해 표면이 계속 닦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움직이고 사용하면 녹슬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부식이 시작됩니다. 편안함은 솜사탕처럼 부드러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무거운 쇠사슬이 됩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눌러 결국에는 꿈쩍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무언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여전히 자리에 누워만 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 톱니바퀴는 내일 조금 더 깊게 녹슬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허리를 곧게 펴고 무언가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다시금 생기 넘치는 강철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 안락함 속에서 녹슬어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일어나서 스스로를 지킬 것인지 말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밖으로 나가 걸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책 한 페이지를 읽어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월에 밀려 부식되는 고철이 아니라 매일매일 스스로를 갈고 닦아 더 단단해지는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기에 지금이야말로 가장 빛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녹이 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쉬지 않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만 써도 1년이면 365장입니다. 18년이면 6,000장이 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강불식의 힘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지만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만 움직이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만 노력하면 됩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부터 매일 조금씩 움직인다면 그때 여러분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도 그냥 누워만 있고 내일도 누워만 있고 계속 그렇게 지낸다면 그때 여러분은 완전히 녹슬어버린 톱니바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자강불식의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나를 위해 실천한 아주 작은 노력은 무엇입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10분을 걸었다거나 한 문장의 글을 읽었다는 작은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길이 됩니다.
한 줄 한 줄이 모여 책이 됩니다. 한 날 한 날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부디 그 한 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보다 더 빛나는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